그 문제 푼 거 물론 내가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시간이랑 맞은 개수도 틀린 개수로만 이렇게 봤는데 이게 비례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글 읽는 그 부분이에요. 글 읽는 습관. 이게 글 읽는 습관이 이 화법과 작문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화법과 작문의 개념 그리고 화법 작문의 어떤 문제 독해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지만 평소에 글 읽는 습관이 당연히 요 화작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화작. 그러면 평소에 글 읽는 습관은 우리 비문학 하듯이 독서하듯이 그 글 읽는 습관 여기 어떻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 늦게 오신 두 분은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이 아니라 늦게 오신 두 분은 꼭 풀어갖고 시간 안에 한번 다시 풀어갖고 저한테 좀 제출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3월달 걸로 했으면은 뒤에 거 4월달 걸로 제출해도 괜찮아. 알겠지? 지금 좀 보고 나서 기억이 다 날 거니까. 자, 먼저 화법과 작문의 요 발표라고 하는 거 눈에 먼저 들어왔니? 눈에 들어와야 돼. 발표. 발표는 딱 머릿속으로 그러면 기억이 딱 떠올라야지. 발표하면은 뭐가 떠오를까? 여러분들 발표하는 거 내가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 문제 발문부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발문. 그럼 자료 제시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서는요. 계획이네요. 발표를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는 거니까 이거 개요 짜기 문제지. 그럼 개요 짜기 문제는요. 정말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 그러면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4개에 요약되지 않는 것들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요약하면서 요약은 어떻게 하라고? 문장 단위로 혹은 이렇게 단락 단위로 툭툭툭툭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요약하면서 반영된 거 안 하는 거 찾아주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수능에 다운, 수능스러운 그런 어휘를로 조금 더 고쳐줘야 돼요. 제가 편한 말로 먼저 얘기해 주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수능에서 좋아하는 그런 어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뜻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유를 밝혀야겠다. 방법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쉬운 단어지만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개요 짜기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뜻을 제시했다.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단어로도 바꿔볼까? 이름이 가진 뜻을 제시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니까 그 이유라고 우리가 요약해주면 되겠지. 그런 부분에서. 자, 그리고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어디서 나올까? 3번 선택지는. 자승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하지 않을까? 요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이지만 한번 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계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언급해야 되겠다. 이런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앞에 문단에서 요약한 내용들이랑 좀 비교 대조 해주면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나면 아마 문제가 풀렸을 것이고, 자, 자료 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눈에 딱 눈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료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 1, 또 사진 2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야 되겠지. 그럼 사진 1을 체크했고 사진 2를 체크해 놓으면서 자료 제시는 이 상황에서 이 자료가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그림 자료, 여기서는 지금 자료 1번, 자료 2번이라고 상세하게 설명 안 했네. 그치? 그럼 자료의 유형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진이고, 여기서도 사진이고, 이런 사진들. 또 하나 또 있네요. 동영상. 이것도 자료예요. 자, 동영상 자료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자료라고도 할까? 시청각 자료. 이런 단어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료가 앞에도 있네? 뭐 이렇게 많냐? 그림, 설계도 등등. 그래서 요 그림이 쓰였던 맥락, 요 그림이 쓰였던 맥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설계도가 쓰였던 맥락 한번 보시고, 그래서 사진 1이 제시됐던 맥락 한번 보시고, 그리고 동영상이 쓰였던 맥락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 2가 쓰였던 맥락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락 찾기 문제니까 그 맥락에 맞는 자료가 제시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맥락에 맞는 자료다라는 거. 37번 문제는 학생 1을 요약해주면 되겠죠. 학생 1을 요약할 때 문장마다 요약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에 대한 얘기니? 아쉬웠어. 배드네. 안 좋았어. 부정적 평가지? 그냥 부정이라고 써줍시다 이제. 부정적 평가. 두 번째 문장은 나중에 발표자에게 물어봐야겠어. 이 문장은 머릿속으로 딱 떠올랐을 때 앞으로 뭐 할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계획, 추가 계획. 추가 계획 혹은 질문 계획. 또는 궁금한 점. 요거는 궁금한 점이 되겠죠. 그렇죠? 아쉬웠으니까 이거 물어봐야지. 의문점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러고 나서 학생 2를 맞춰주는 거고요. 자, 2번. 학생 2는요. 나 이거 잘 몰랐어. 그러나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 내가 이거는 영어에서 I see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어. 그래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 문장은요. 그가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였다고 하니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을 고안했대요. 고안했을 것 같대요. 추측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요 문제에서 문제 유형 요 발문에서도 적절한 거 혹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인데 지금 적절한 거 찾기거든요. 오히려 적절한 거 찾기는요 진짜 쉬워요. 요 학생 평가 부분에서 학생 평가 부분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4개는 적절할 거고 그때는 1개만 틀린 건데 그 1개 틀린 부분이 되게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적절한 거는요 그냥 이렇게 요약하면은 바로 답은 보일 거예요. 학생 3번 볼까? 학생 3 작동으로 수차를 만들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돼서 유익했어. 아, 긍정적이네. 긍정하고 있지? OIC라고 하면서. 그리고 현대기술에서 사용한 경우가 더 있을까? 궁금한 점이네. 궁금한 점. 나중에 검색해야 되겠어. 나중에 추가 계획.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면 이제 학생 2와 3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영어로 OIC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을 봤을 때. 그치? 순서도 그냥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뭐 순서 지금 시간이 다 20분 안쪽으로 들어와 갖고 내가 순서를 굳이 바꿔줘야 되나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그냥 원래 풀던 대로 잘 한번 연습을 한번 하면서 풀어보세요. 오늘부터 나가는 11문제짜리는요 각 요 챕터마다 한번 시간 재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위에 시간이랑 다 써놓고 시간이 좀 문제 시간이 지금 15분 넘어가시는 분들 몇 분 계셨죠? 그치? 15분의 한 16분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순서로 바꿔보라는 얘기냐면은 앞에 당연히 화법 세 문제는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문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장문으로. 자, 왜? 가운데는 무슨 지문이니? 주로 화법과 장문이 서로 융합되어 있지. 융합되면 오히려 시간 투자가 더 길어지거든. 발표는 발표대로 또는 뭐 연설은 연설대로 뭐 강연은 강연대로 딱 처리해버리고 장문은 장문대로 여기서 처리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융합 지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줘야 되고 보통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 15분, 16분 정도에서 거기 내외에서 조금 더 오버되시는 분들은요 그 순서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지? 자, 밑에 한번 보자. 보고서의 초보입니다. 자, 보고서의 유형. 우리 보고서 장문에서 지난주에 보고서 못했죠? 정보 전달하는 것까지만 했었죠. 오늘 보고서의 유형하고 건의문 몇 개 정도만 더 볼 겁니다. 그럼 보고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오늘 내용이니까 한번 오늘 내용 프리뷰하는 느낌으로 볼게요. 보고서는 여러분들 언제 쓰니? 보고서 언제 쓰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보도 찾아보고 검색해서 설득하려고 쓰니? 아니야. 이것도 설명하는 말하기예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렇다더라. 그치? 그러면 자료도 찾아보고 실제 조사도 해보고 혹은 실험도 해보기도 해요. 실험 보고서도 여러분들 뭐 제출하라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 과학에서 실험 보고서 제출하니? 잘 안 하지 실질적으로.
하니? 아, 이과 문과 나눠져서 몰라?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 맞는 이제 보고서의 양식이 있겠지만 여기 화법과 작문에서 보고서는요 크게 보셔야 되는 거는요 제목 봐준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목록 뭐 또 목차예요. 목차 위계라고 하면 돼요. 위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는 다 로마 숫자로 쓰여져 있지. 로마 숫자. 로마 숫자 다음에는 일반 숫자가 들어가요. 그치? 로마 숫자 다음에 일반 숫자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기도 해요. 그래야 빨리 찾아. 빨리 찾는 게 관건이니까. 그러면은 자 조사한 보고서의 그 조사 보고 결과값은 처음에 제가 보고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바로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 두 가지씩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조사한 결과는 어디서 나올까?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여기 마지막은 항상 결론입니다. 그 조사한 결과. 근데 이 결과에는요 약간의 자신의 의견도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의견 들어가도 괜찮아요. 보고서 결과값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의견을 좀 덧붙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표로 이어진다면 소감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발표에서는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의견 한 번만 밑줄 쳐볼까? 어디가 의견인 것 같아? A 부분에서 마지막 줄 이를 고려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의견이지. 해결 방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의견이 덧붙여져 있죠. 그럼 자, 요 결과는요 앞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나오죠. 벌써 그래프 자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숫자로 표시되는 이런 수치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수치 자료들도 나올 거고. 그리고 현황을 실제 조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누가 얼마만큼 하는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이 조사 결과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자료들.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내용 생성하기에 해당하는 그 자료들. 그치? 그럼 이 자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좋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도 이 보고서 유형에서는 나와요. 자, 앞에 조사 동기 목적에서는 우리 계획하기 부분이겠죠? 계획에서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읽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목적만 한번 줄쳐볼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지. 근데 이런 목적은요, 앞에 조사 동기라고 또 나와있지? 그럼 조사 동기는 이 조사하게 된 배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이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배경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아예 나눠주고 있으니까 두 개를 나눠주고 있잖아. 그러면 1번 찾고 2번 찾고 지문에서 지문에서 딱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그냥 날림으로 읽으면 안 돼. 이 부분 보고서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계획은요. 이거 계획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대상인 거죠. 조사할 대상. 그래서 그 대상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봐보시고요. 조사 내용은 어떤 내용 하겠대요? 이용 현황, 그리고 이용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반영될까? 결과에 반영돼야지. 이 내용과 결과는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용 현황 어디에 연결돼요? 여기 나와 있네. 이용 현황 연결되고. 인식은요,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항상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는요,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지? 그랬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 이 결과는 결론 이전에 요 각각의 결과의 수치들도 뭐가 가장 높은지는 인식을 해줘야 돼.
혹은 비슷하게 높은 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죠? 숫자가 톡 튀거나 혹은 좀 낮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역 주민의 62%가 앞부분부터 볼게요. 미안해요. 현황에서 자, 주민의 비율은 18%. 많이 이용해요? 안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런 자료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고 스스로의 평가도 한번 내려보세요. 많이 안 이용하는구나. 그쵸? 또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용객 중 76%가 되게 많네. 76%니까 외부생들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지역 주민들은 이용 안 하고 외부생들은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외부 방문객 수는 증가한 반면 지역 주민은 계속 감소하나 봐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 상황이겠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뭔가 좀 혜택이 없는 건가? 자, 그래서 알아보려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얘기했대요. 그럼 62%가 원래 이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적 치유와 휴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 후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후생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니? 후생이라는 단어 처리되니? 후생. 요 후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생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을 후자가 두텁다라는 거, 두텁다. 그러니까 두껍다라는 물리적으로 두꺼운 거고 두텁다라는 거는 뭔가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 복리후생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 복지. 우리 뭐 어디 직원들 복지. 그걸 복리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선이 필요하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니까 이어지는 장문의 영역 건의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건의문. 요거 자료를 빨리 보는 거는 지금 뭐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그냥 탁탁탁탁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체크가 혹시 뭐 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시험지 거둔 거는요. 자, 건의문으로 이어졌네요. 그럼 오늘 해야 될 두 번째가 요 건의문이거든요. 건의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건의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획하기 부분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것을 고민을 해보면 이거 주제는 아까 얘기했겠지. 건의하는 거. 근데 뭐에 대한 건의? 이거 분명히 뭔가 좀 개선해 주세요. 공원 이용이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일 거예요. 목적은 설득의 목적을 좀 갖고 있겠죠. 건의니까. 자, 건의문은요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내가 건의를 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학원에 건의할 거 빨리 하세요. 설득하게. 원장님한테 가서 설득할게. 고3이잖아 이제 여러분들. 고3이 갖는 큰 힘. 공부 안 돼요. 공부 좀 잘 되게 좀 환경 개선 좀 해주세요. 독자는요 이 글을 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기관 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학교 교장 선생님 그런 독자들이 있을 거고요. 자, 매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편지를 써도 돼요 사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뭐 한 거 같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린 것 같지? 독자 투고란에다가 시장과의 대화란에다가 요 매체를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개요는 안 나왔네. 근데 개요는 앞에 있는 어떤 그 조사 보고서가 하나의 개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실제 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말하기다 보니까 이거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공적인 쓰기, 공적인 장문. 왜 공적인 글쓰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민 광장에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격식책. 안녕하십니까?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죠. 자신은 누구입니다. 신분은 자신을 밝히게 되죠. 자, 신분이라고 해야 되냐? 왠지 신분이면은 양반과 평민 같아갖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글쓴이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치는 여기까지를 한번 뭐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문단을. 요거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갖고 오긴 했는데 보고서에 어떤 요약되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목적이고 글쓴 목적이죠. 이거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배경, 건의 배경, 그치? 혹은 건의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이 건의 배경은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요, 문제 상황이 드러나야 돼요. 왜? 건의문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개선해주세요. 이 틀이거든. 그럼 문제 상황이야.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인식을 조사하니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 상황인 거지. 그치? 건의 배경, 문제 상황. 어떤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건의문은 맞아. 문제가 드러나야 돼. 건의문의 특징이에요. 자, 이어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신문 보도 자료 활용. 그러면 이거는 아까 보고서에서 읽었던 거지. 그치? 보고서에서 읽으면서 혹시나 추가되거나 그 글을 쓰면서 추가된 내용은 없는지 한번 줄 쳐볼까? 글을 쓰면서 추가되는 건 없는지. 그럼 조금 비교대조 해야 되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추가되는 내용은 없지만 이게 여러 개의 조사 포인트에서 조사 요인들이 다 합쳐져 있다는 건 느꼈어요. 첫 번째, 70%가 외부 방문객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는요, 우리 조사 결과 1번이었죠.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방문객들은 생태 탐방이고요. 그리고 지역 외부 방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요 인식은 몇 번이에요? 조사 결과 2번이었죠. 인식. 2번에 2. 개선이 필요하다. 2번에 나. 그리고 얘는 조사 결과 1번이었고. 그리고 정비와 확충은 아까 조그맣게 나와서 그 그래프 안에 나왔어요. 그래프 안에.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장문 안에서 연결됐을 때는요. 이건 그래프 안에 나왔어요. 몇 프로였니? 65%. 원그래프였지? 원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그래서 연결시켜서 읽어주고. 왜냐면 이거는 연계 지문이니까. 하나 더. 그럼 개선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냥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고쳐줄게 하고 얘기로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읽어볼까? 자, 벤치가 많습니다. 너무 낡아 휴식하기 어려운 벤치가 많습니다. 이거 조속히 정비하여 주세요. 자, 이거 지문에 앞에서 보고서에 나왔던 거니? 보고서에? 안 나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구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그 개선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세요 상세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나왔던 내용들을 꼭 체크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있어. 휴게시설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라는 얘기는 없었지? 그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요 줄
자, 마지막 줄. 자, 요 마지막 줄은요. 요 요구사항이 이행됐을 때, 실행됐을 때 기대 효과. 건의문의 특징 기대 효과 꼭 들어가야 돼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보면은 요런 배경, 건의 배경, 요 건의 배경에는 문지 사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기대 효과. 이게 건의문의 큰 구성이에요. 요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요 순서를 안 지키고요,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개념적인 거지. 그럼 마지막 문단 보자. 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래, 기대 효과겠지?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기대 효과잖아요. 만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후생적 가치를 여기고 있다는 보고서에 뒷받침됩니다. 이것은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다 보고서 자료에서의 근거입니다. 보고서를 갖고 와서 자신의 이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사말 정도, 좀 형식적인 인사이지만 그래도 인사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건의문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나 문제 42번 문제는 요 장문 맥락이라는 게 유형이에요. 글 유형. 그럼 가는 뭐예요? 보고서. 그럼 보고서는 왜 어떤 유형의 글이고, 나는 건의문. 그럼 건의문은 어떤 유형의 글인 건지 사실 이 문제를 봤으면은 그냥 보고서는 뭐고 건의문은 어떤지 그냥 보고 바로 풀어도 괜찮아요. 지문 안 보고요. 내용 없이 푸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해볼까? 자, 보고서라는 거야. 자, 가는 나와 달리 독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는 어투로 가고 있다. 그럼 나는 그렇게 안 썼니? 나도 격식에 맞는 어투로 써야 되겠지. 그럼 일단 지워주고. 자,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는 가와 달리 서술 대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서술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이거는 어디서 썼어야 될까? 유형별로 분류. 오히려 보고서에서 지금 유형별로 분류를 했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가에서도 그렇게 분류했는데 X. 자, 장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나는 건의문이에요. 가와 달리 독자를 특정하여. 자, 여기서 특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특정. 우리 이거 특정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범죄 수사할 때 용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특정하다. 처리 안 돼? 특별히 정하였습니다. 누구로 특별히 정했니? 시장. 특별히 정했네. 그치? 나는. 그럼 가는요? 보고서잖아. 보고 누구한테 보고할 건데? 그냥 우리가 조사 보고서일 경우는 특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도 한번 해보자. 자, 장문 매체를 고려할 때 매체예요. 이때는 매체 영역이네. 가와 나는 모두 같이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뭐만 가능할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인터넷 매체. 아까 얘기했던 요 나의 인터넷. 요 인터넷이라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인터넷이라고 안 하고 누리집. 보통 이제 홈페이지 누리집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 누리집, 시청 누리집에서 우리말로 순화시키면 누리집이 돼요. 자, 유형을 고려할 때 모두 항목별로 소제목을 달아. 이거는 뭐만? 가만. 지문 내용 없이 이거는요.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장을 보면요. 그냥 유형 쓱 보고 풀어내는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일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 장문 맥락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장문으로 먼저 와서 풀라는 거는 시간 걸릴 때, 요거는 시간 걸리지 않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밑으로 가서 학생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에 떠올린 생각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 개요짜기. 개요를 짜서 반영되지 않은 거는요. 내용 반영 안 된 거 찾으면 되겠지. 그냥 있다, 없다로 찾으면 되겠지?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많이 틀렸을걸? 자, 2번이 왜 적절하지 않니? 2번이 왜 적절하지 않니? 이거 설명 한번 해보자. 자, 3-1에 제시한 신문 보도의 내용을 근거로, 그럼 3-1 가서 빨리 한번 째려보고 와. 3-1에 대한 내용. 3-1에서 제시한 신문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신문 보도 내용은 또한이죠, 또한. 얘를 근거로 외부생이 많다. 그치? 그리고 외부는 증가하고 지역 주민은 감소한다. 자, 요 자료.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밑에 외부 방문객이 휴게시설의 부족을 공원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이유, 이거 근거가 될 수 없죠. 항상 이 자료가 이런 주장이라던가 혹은 근거, 이유 혹은 발표에서는 맥락, 이 맥락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발표에서 그림 자료, 설계도 자료, 사진 자료, 뭐 동영상 자료가 맥락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맞춰보라는 얘기가 장문에서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아까 몇 번 문제랑 비슷했니? 36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알겠지? 유형의 문제가 비슷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44번은 다시 한번 평가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3번 선택지 한번 볼까? 3번에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위계를 고려하였는가? 이 위계라는 단어가 항목이에요. 항목. 조사 보고서의 항목. 그럼 조사 보고서의 항목이 제대로 써져 있니? 라는 거. 제대로 쓰였는데 지금 점검 결과 X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그럼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항목만 보고 이게 선택지를 보면서 이거는 점검 기준은 평가니까 큰 틀에서 보면 되는 거고, 동기와 목적이 나왔나 보면 되는 거고, 어디에서 1번에서 있었지. 그리고 조사 계획의 대상 기간 나왔니? 나왔죠. 보고서에서는 이거 다 나와야 돼요. 자, 조사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그래프, 이거 그냥 그래프는 설명됐는데 다양한 얘기가 없었지? 그러니까 X가 맞는 거지. 이거는 4번은 그렇게 되는 거. 이거 4번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니? 없어? 그래? 왜 틀렸는지 이해됐지? 다양한이 X야. 그래프는 쓰였는데 다양하진 않아. 요것도 한번 보면 되겠죠? 인용과 자료의 출처. 이거 출처가 어디에서 어느 책에서 또는 어느 조사기관에서 뭐 어떤 통계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뭐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와야 돼요. 자, 45번에서 자, 요게 이제 고쳐쓰기 문제예요. 자, 중요합니다. 고쳐쓰기. 45번 문제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고쳐쓰기 문제 유형이랑 다음 장문 수업 내용이랑 연결지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에 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